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화학습을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한 단계 Advanced Lecture 조금 깊게 고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힘들다고 안 하는 학생과 그래도 도전하고 생각해보는 학생들의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 심지어 대학을 가냐 못 가냐, 수능 1등급을 맞냐 못 맞냐, 이것들이 다 어렸을 때 평소에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여기서는 절대값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 절대값이 뭐였지? 절대값? 음, 수직선상에서 x 0점 원점과 떨어진 거리. 그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절대값은 한국말이잖아. 그러면 절대값 기호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두고 가장자리에다가 이런 짝대기 모양을 딱 그어주고 얘가 절대값 기호야. 그러면 이 안에 숫자가 하나가 이렇게 딱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1차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2차식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렇다면 얘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안에가 복잡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학년이 네. 올라가면 이 안에 있는 게 복잡해지고 절대값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는 처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의 개념을 계속 끌고 가는 거지.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자면 실제로 중1에 나오는 절대값을 제대로 몰라요. 숫자가 네. 이렇게 나오면 얘는 풀어. 그지? 부호 떼고 쓴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부호 떼고 쓴다. 이렇게 했던 아이는 중학교 때 문제는 풀어버릴 수 있지만 이 안에 있는 게 2차, 3차, 복잡한 루트 막 이런 복잡한 식이 들어가면 학년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는 손도 못 대. 실제로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가 나오거나 몇 대 몇, 비례식, 비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문제 읽지도 않고 일단 스킵 넘어가고 본단 말이야. 그만큼 애들이 겁먹는 게 절대값이야. 왜 겁을 먹느냐? 안에 있는 내용의 문제를 못 풀어서 일 수도 있고 걔는 푸는데 중학교 1학년에 절대값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식은 더 어려워요? 실제로 그 절대값의 개념을 몰라. 그냥 부업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문제인 거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입이 다 부업되고 하라고 나와. 왜? 숫자 하나로만 나왔을 때는 부업되고가 가능해. 그지? 그런데 분명히 책에서는 얘가 이렇게 갈 때에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안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넣어서 마이너스가 계산돼서 3으로 튀어나왔다고 하는 중간 과정과 공식이 있어. 그런데 이 원리를 이거를 이해하기 힘들고 이거를 외우기 힘들다고 그냥 건너뛰고 숫자 부었대. 거리는 양수밖에 없으니까 부었대. 이렇게 외워버렸다가는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절대값에 쫄게 된다. 고득점의 문제를 날려버리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의 절대값 기호 안에 방정식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의 답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자 방정식의 응용 문제로 다음과 같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절대값 기호 안에 1차식이 들어있는 그런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거 보자 이 소리야. 자, 그렇다면 절대값 x는 3. 이것을 만족하는 x. 이거는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니? 의미를 해석해 볼까? 조금 키울게. 그걸 만족한다는 거는 이게 맞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x가 마이너스 3이란 3이 뜻이지 않을까요? x가 마이너스 3이어도 오케이. x가 3이어도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것을 or,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또는 뭐라 그래? 뭐뭐이거나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3이다. 둘 다 괜찮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해야 돼? 이 x의 값은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지. 누구의 해야? 이거. 해니까 누구란 말이야? 미지수값 x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x는 3.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야?
그것도 그냥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X 빼기 1이 4나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아야겠지. 그렇지.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에서 x값을 구하는 게 목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x-1이 궁금한 게 아니라 x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x값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항시켜서 풀어야지. 얘는 1차 방정식, x는 이항하면 5. 그럼 얘는 똑같이 또는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3. 아, 얘가 답이구나.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 때에는 절대값의 의미를 생각해라. 이거 무슨 얘기야? 의미라는 게 원칙대로의 개념이야. 절대값의 개념을 활용해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라지 A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됐어? 그러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라지 A는 A, 라지 A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값은 절대값을 한 결과니까 얘는 무조건 어때야 돼?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0이 나오면 괜찮지요. 음수는 돼요, 안 돼요? 절대값의 안 돼요. 음수가 어딨어? 그래서 A는 음수가 안 되니까 A는 0보다 같거나 크다. 그거는 이 말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글이 없잖아. 전 세계 공통기호. 이해됐지? 그러면 얘를 풀어보시오.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지금 나온 이 예제 1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에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X의 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해보세요. 아니, 진짜. 나한테 중간 점검 받지 마시고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푼다 해보세요. X는 7이나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어요. X는 7이나 마이너스 3. 나 답 쓸 때 이렇게 안 썼지. 그렇게 안 쓰죠. 누가 영어를 써. X 두 번 다 썼지. 응? 응. 요거 참고해주세요. 답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정답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떻게 접근을 해라? 얘가 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가 5가 될 수도 있고, 맞네. 여기 있는 수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요렇게 풀어주고, 아이고, 이거 밑에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풀어주고, 위에 거.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4단원. 4단원 제목이 뭐지? 한번 봐볼까? 좌표평면과 그래프. 뭐라고? 좌표평면과 그래프. 좌표 평면이 뭐야? 평평한 면. 오, 좋아. 맞아. 평평한 면이야. 그러면 좌표는? 좌표? 자, 좌표는 어떤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하는 건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얼만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도, 경도, 이렇게, 가로의 선을 X라고 하고서는 얘를 축이라고 잡아서 얘를 X축이라고 할 거고, 세로로 선을 하나 잡아놓고 얘를 Y축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X축과 Y축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럼 얘를 갖다 뭐라 그래?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얘를 원점이라고 해. 원점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심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가 커지는 거지.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X축만 썼던 것이 뭐냐 하면 수직선이었어. 수직선. 기억나니?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X축이라고 본다면 그럼 Y축은요.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직선은 기준이 0 하나로 해서 오른쪽, 왼쪽 축이 하나였지만 이제는 가로로 된 축도 있고 세로로 된 축도 있고 평평한 면은 이렇게 X축, Y축 두 개의 축으로 위치를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좌표 평면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뭐냐? 여기다 이제 그림 그리겠다고 이렇게. 직선도 그리고 나중에 원도 그리고 곡선도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앞으로 엄청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기초 개념인 좌표평면과 여러 가지 용어들 이거를 먼저 배우고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고 본격적인 함수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1차 함수부터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 함수라는 것이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함수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야. 뭐 수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이 함수라는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개념을 닦는 것이다. 기초 개념을 배우는 것이다. 그게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좌표평면과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앞으로 얘는 함수를 배우는데 기초가 될 거야. 잘 배워놓고 우리 소단원 제목부터 볼까? 4단원이 좌표평면과 그래프인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1번이 좌표평면과 그래프. 똑같네. 그 다음에 작은 1번, 01번 뭐라고 나왔어? 순서 보자. 읽어보자. 순서상과 좌표. 좌표는 이제 뭔지 대강 감은 왔어. 그럼 순서상은 뭐지?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나와? 그래프. 그러면 제목 다 배웠네. 좌표평면 했고요. 그래프 했어요. 그럼 끝 아닌가요? 자, 세 번째 뭐 나오지? 정비례와 그 그래프. 그렇지. 정비례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래프는 정비례 그래프니 이런 식으로 정비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반비례와 그 그래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 1단원이 좌표평면과 그래프라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이 순서상 좌표, 그래프 하나씩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비례와 반비례를 가지고 시작하겠다 이 소리인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좌표평면과 그래프 우리는 맵을 한번 봐야겠지요.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한 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오케이. 나뭇가지 모양 어떤 것에서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생각을 해놓으면 이해가 쉽다. 여기 있는 거 난이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프로 말하다.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현서 시작. 우리는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 외에도 표정, 문제, 글 등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많다. 그림이나 기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이나 글보다 더 효율적이다. 지하철의 안내판은 간단한 그림으로 도착할 열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고 있다. 열차 위치와 현재 역까지의 남은 거리를 알려준 일종의 그래프이다. 그래프 노트 상해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준다.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열차가 어디에 오고 있어? 열차가 어디에 오냐고요? 시청 지나고 있죠. 시청에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지? 네. 오케이. 그러면 반석행 열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청을 지나고 있어요? 반석행 열차는 됐죠? 반석행 열차는 열차가 당역, 지금 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열차 들어오고 있다고 탈 준비하라고. 이해됐어? 네. 그러면 파남행 열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역을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거의 도착 예정. 전에 역을 막 출발했대요. 그러면 좀 이따가 당역 접근으로 바뀌겠지. 그러면서 1분 후면은 2번 역에 도착합니다. 얘도 탈 준비하세요. 그런데 누가 더 가까이 온 거야? 반석행? 반석행이 지금 열차 들어오고서 보여. 불 반짝반짝 하면서 보여. 그 다음에 파남행은 보이진 않는데 전에 역을 출발했대. 그럼 앉아있다 의자에서 일어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네. 이거 하나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표시하고 글씨로도 안내해주고 그치? 어느 역에 얼마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그 상황 정보를 딱 볼 수 있도록 알려준다. 그러면 얘도 일종의
그래프, 즉 시각화했다는 얘기야. 항상 우리는 알아두세요. 어떤 때에는 그림, 어떤 때에는 표, 어떤 때에는 어떤 모형 이런 것들이 시각화되었을 때 글씨보다 딱 보면 한눈에 팍 잘 들어오게 됩니다. 됐지?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장애인 표시 같은 거 어때? 그림으로 되어져 있지. 화장실 표시 어때? 남녀 아, 그림으로 되어져 있지. 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어때? 그 그림으로 올라가는 표시되어져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쇼핑센터를 갔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제 영어를 읽을 줄 몰라서 레스트룸, 토일럿 이런 거를 읽을 줄 몰라. 근데 쇼핑센터에서 화장실이 급해. 그러면 뭐를 찾으면 돼? 화장실 그림. 표시를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쪽이구나, 이쪽이구나. 화살표와 화장실 표시만 있으면은 찾아가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가 됐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뭐다? 표시. 우리는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이건 내가 읽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어선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나중에 이것이 전부 다 사회나 과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도 이러한 그래프를 쉽게 이해하고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초등학생도 쉽지만 17세기에는 야 이거 엄청난데 막 이렇게 또 누구 나왔어? 데카르트 17세기. 아저씨. 3단 논법 데카르트 아저씨 잘 나오네. 이 아이디어의 주인공은 데카르트다. 이제 일화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천장에 파리가 한 마리 있는 거야. 어? 제가 어딨어? 내 머리로부터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막 이러면서 좌표 평면이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어낸 거지.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변화하는 두 양, 우리는 보통 X랑 Y랑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 이렇게 점이나 선으로 나타냄으로써 그게 그래프야. 그래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래프는 뭐예요?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얘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얘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제는 필수 됐어, 필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보자. 네.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지. 그런가? 음. 근데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키가 작은데도 뚱뚱한 사람이 있겠지. 그치? 키가 큰데도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가는 삐쩍 마른 사람이 있겠지. 응. 근데 대부분은 어떨까? 이렇게 몰려있지 대부분,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얘가, 너무 말랐어. 겁나 뚱뚱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응,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정도 이렇게 몰려있을 거 아니야. 응, 그치? 그럼 응. 굉장히 많은 점들을 찍어서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될까? 한쪽에 이렇게 몰려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네. 이때는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이 똑똑해. 옛날처럼 비만이 아니라 키는 큰데 몸무게를 좀 단련해가지고서는 얘네들이 괜찮아. 그랬더니 그 그래프가 요렇게 모여드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겠지. 응. 야, 요즘 애들은 키도 큰데, 아우씨, 몸무게도 적정하고, 그렇게 뚱뚱한 애들이 없어. 막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일본 갔을 때에는 뚱뚱한 사람을 남자는 아예 못 봤고 여자는 딱 2명을 봤어. 내가 말하는 뚱뚱하다는 사람은 진짜 막 뚱뚱한 사람 있잖아. 막 지하철에 앉으면 옆자리 약간 침범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남자는 못 봤어. 근데 여기 친구들이나? 와서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나의 2인분, 3인분을 오버되는 그런 언니 오빠들이 되게 많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런 막 네. 4X라지 이런 옷은 어디서 팔아? 막 이런 거. 내가 2명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옷을 막 팔더란 말이지. 중요한 건 나라마다 식습관, 문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는 유전적인 것도 있어. 동양인, 서양인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석할 수 있겠지. 이 나라 사람들은요,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요, 키가 크고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뭐 이렇게 다 이해되니?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알아주시라. 상관관계가 서로 있다. 자, 그래프는 왜 그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왔어?
읽어야 돼요. 음. 그래프로 미래를 예측하다. 예측이 뭐야? 예상. 그렇지. 추측, guess 예측,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측 그러면, 팩트. 그러면, 그냥 찍는 게 아니야. 아, 이번은요, 로또가요, 30, 25, 16, 막 이렇게 찍는 게 이게 아니라, 뭐야?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아, 이렇게 변화했으니,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근거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야? 그 예측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등장함으로,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졌다.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러한 대응관계, 짝짓기 관계를 펑션이라고 했대. 그리고 한국말로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관계? 그게 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자연현상, 과학 시간에 나오겠네. 그렇죠. 일상생활, 또 생활문제 활용 나오겠네. 그렇죠. 사회현상, 사회 시간에 그래프 나오겠네. 그렇죠. 됐지? 그래서 두 양 사이의 관계에 매우 많이 사용된다. 산에는 올라갔어. 그랬더니 기온이 내려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거나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런 거.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 그랬더니 키가 커진다. 그렇지?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 그러면 차가운 음료수가 많이 팔린다. 그래서 기온과 음료수의 판매량 이런 관계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변화하는 두 양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리가 구한 일부의 값의 결과를 알고 그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규칙을 알게 돼서 그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게 된대.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도 파악하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소나 기업 이런 많은 곳에서는 어떤 변화 상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예측하는데 이런 대응관계와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은 일상생활에 많이 흡수되어 있고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순서쌍과 좌표 보겠습니다. 순서쌍 느낌에서 오는 거 있어? 순서를 나타낸 쌍. 그렇지. 순서로서 한 쌍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그 순서는 정해질까 안 정해질까? 정해져요. 음. 자, 읽으면서 내용 쭉 보겠습니다. 이거는 용어 나중에 보고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쌍과 좌표. 두 개의 양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한 기초 준비 작업이다. 그럼 어떤 점이라는 것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인형 뽑기 하겠습니다. 인형 뽑기를 하는데 인형이 여기에 도라에몽이 있어. 여기 가야 돼. 와,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좌우로 돌리는 버튼이고요. 하나는 위아래로 돌리는 버튼입니다. 그럼 처음에 1번, 얘는 2번.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조금 가다가 쭉 가다 스톱 해야겠지. 그 다음에 2번 버튼 돌립니다. 위로 갑니다. 쭉 스톱 해야겠지. 그래서 이 점에 도착해서 내려가지고 인형을 뽑아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잘 보세요. 얘와 얘를 동시에 돌리면 얘가 이렇게 가나요? 아니죠. 이런 거 봤어? 이런 인형 뽑기 봤어? 못 봤지? 초전도체? 기계가 이렇게 세팅돼 있어. 기계가. 1번을 먼저 누르고 2번을 누르도록 돼 있단 말이야. 아니면 버튼이 하나 돼 있는 것도 있어. 첫 번째 버튼을 딱 누르면 가로로 가다가 딱 멈추고 두 번째 버튼을 딱 누르면 위로 가다가 딱 멈추고 그지? 그러면 중요한 건 X를 먼저 간 다음에 Y를 가겠다. 이거는 뭐 한 거야? 정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도라에몽 있었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뽀로로가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뽑고 싶은 거에 따라서 나는 도라에몽으로 갈 건지 뽑고 싶은 게 따라서 나는 뽀로로로 갈 건지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얼마큼 가야지? 요 정도 가야겠다. 근데 그것을 요 정도를 숫자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시작하는 부분을 0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겠다. 그러면 3만큼 가야지. 그러면 세로 위로 가는 것을 Y로 이만큼 가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도라에몽의 주소는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쪽으로 2칸 가라. 이렇게 X 먼저 Y 나중에서 순서로 그 주소를 표시해 주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점의 좌표. 위치를 나타낼 건데, 어떤 평면 위에 점의 위치를 뭐로 나타냅니까? 말로 하기 그러니까 둥근.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 기준을 원점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타낸 그 숫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좌표. 뭐라고? 좌표. 좌표. 숫자를 좌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좌표는 3이겠지. 그지? 네. 네.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 이게 숫자잖아. 얘가 좌표야. 근데 그 좌표를 어떻게 해줘? 주소라고 볼 수 있다. 몇 동 몇 호처럼. 그러면 우리가 주소만 알려주면 음식 배달도 오고 택배도 찾아오는 것처럼 주소만, 야, 얘 원점으로부터 3칸만이야. 오른쪽 3칸, 위로 2칸. 그러면 다 알아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직선을 도입해서 좌우로 하나만 움직였었어. 그런데 얘가 축을 2개로 하겠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밖에 없을 네. 때는 우리가 그 숫자를 어떻게 표시했냐면, 점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점, 여기 있지, 여기. 빨간색으로 하자. 여기 있네. 이 점은 무슨 점이야? 그랬더니, P점이야. P점은 숫자가 얼마야? A야, 이렇게. 이해가 됐니? 그러면 C점은 네. 어디 있어? 아, 점 C? 점 C는 여기 있지. 걔 주소 좀 불러줄래? 그랬더니, 얘는 5야. 무슨 말 되겠어? 자, C는 어디에 살아요? 네, 5호에 살아요. 이렇게. 5호는 어디 있어요? 네, 4호, 6호 사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A는 어디에 살아요? A는 마이너스 4에 살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점, 번호. 그치? 그러면 음. 뒤에 있는 것은 괄호 안에 뭐를 써주는 거야? 숫자. 점. 얘가 뭔데요? 좌표. 이해됐어? 그러면 현서는 네. 어디 살아요? 아, 현서는요, 여기 살아요. 그럼 현서 주소 얘기해 주세요. 저 6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앞에다가는 어떤 주인이 되는 제목, 점을 써주고, 우리는 보통 점을 대문자로 쓰니까. 그 다음에 그 주소는, 좌표는 괄호에다가 써주었다. 위치를 써주는 거지. 그러면 평평한 면 위의 점은 얘가 좌우로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도입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X축, Y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X축, Y축을 뭐라고 얘기해? 좌표축이다. 통틀어서 좌표축이다. 그래서 평평한 위에 좌표축 그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좌표 평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음. 만나는 점을 0을 기준으로 해주고 우리는 얘를 특별히 한국말로 어떤 점이야? 원점. 원점.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아래 마이너스. 간격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x는 5고요. y는 4입니다. 이 점을 뭐라고 할 건데요? 그냥 나는 p라고 하지요, 뭐. p의 주소가 어떻게 돼요? 5,4입니다. p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5,4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4에 뭐가 있어요? 점 p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원점은 뭐라고 표시해요? 원점은 0,0이라고 표시합니다. 왜요? x도 0이고 y도 0이니까. 이해돼, 안 돼? 돼요.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x 값은 뭐라고? x좌표. x좌표 얼마예요? a요. y좌표 얼마예요? b요. 그럼 p라는 점이 5,4입니다. x좌표 얼마예요? 5요. y좌표 얼마예요? 4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a, 0이네요. x좌표 얼마예요? a요. y좌표는요. 끄떡도 없어요. 안 움직였어요. 0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어도 되나요? 네. x축 위에 있는 점은 a입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라고 나와? 위의 점. 위의 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닭꼬치처럼 괜찮다.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점 A가 위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있었어. 이거 잘 나와. 얘가 설 N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그러면 L 위에 있는 점은 뭐야? A. B라고 대답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B라고 우긴 애들 네. 되게 많아. 이게 위잖아요. 얘가 아래고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점 B와 점 C는 뭐라고 얘기해? 위에 있지 있지 않다. 않다 이렇게 얘기해.
항상 수학에서 부정어를 뒤에다가 붙이거든. 같다, 같지 않다. 위에 있다, 위에 있지 않다. 그치? 이런 식으로 안 위에 있다 이런 말로는 쓰지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겠지. 요거 한번 지금 해보자. 예제 1번 시작. 목 아파.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그러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는 몇 개니? 응?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는 몇 개니? 1개. 자, 어떤 애들이 두 점은요, 여기와 여기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돼, 안 돼? 선분이라고 선분. 자, 선이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최단거리 말하는 겁니다. 이거 상식으로 깔고 가세요. 최단거리, 가장 짧은 단, 가장 짧은 거리. 그러면 우리는 직선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직선거리입니다. 너무 쉬운 CD의 길이를 한번 보자 이거야. CD의 길이. 그러면 C의 위치는 얘가 1,4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아. D의 길이는 1,1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맞아요. 4에서 1 빼면 3. 이거나 어때? 똑같지? 네. 그러면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세로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가로 길이는 어떻게 해요? 가로 길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얘가 2.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2,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가로니까 얘는 x만 상관 있고 y는 상관이 없어. 똑같이 마이너스 2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거리가 얼마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의 좌표는 이거니까 2 빼기 마이너스 3 하면은 5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길이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길이는 무조건 0보다 크지. 길이가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헷갈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누가 커요? 2요. 이해돼 안 돼? 해요.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그것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 개의 점을 그래프 위에 표현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는 그려본 사람만이 그려. 안 그려본 사람은 못 그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X축, Y축 원점. 그럼 A는 3,5. 그러면 대략 잡는 거야. 위로 3 갔어? 그럼 이쯤이 3이라고 잡고. 그러면 5. 좀 한 5라고 잡자. 그래서 여기 얼마야? A. 이렇게 잡고. B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는 한 이쯤 잡고. 1은 한 이쯤 잡고. 그러면 여기라고 잡읍시다. C는 5, 마이너스 1. C는 5 여기라고 잡고 1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기가 쉽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1입니다. 여기를 점선으로 표시해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왔어. 아하. 그지? 오케이. 그러면 도형을 그려보는 거지. 이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여기 넓이를 구하래. 밑변 곱하기 어때? 높이잖아. 그러면 얘 밑변 얼마야? 길이가 5 빼기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7. 7. 그 다음에 높이 구해야지. 높이는 얘가 얼마였어? 5지. 그 다음 얘가 얼마였어? 1이지. 그러면 5 빼기 1하면 4. 그럼 여기 4 맞아 안 맞아? 맞아요. 4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1 끝. 14.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얘는 보겠습니다. 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얘 보이니? 네. 얘 삼각형의 넓이 밑변과 높이 보여 안 보여 얘? 밑변이 어떤 건지 높이이 어떤 건지 보여? 아니요. 모르지? 그럼 얘 어떻게 구해요? 자, 골치 아픈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각형에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귀찮은데요? 근데 해야 돼. 원래는 따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아직 안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1번과 2번을, 3번을 풀어보세요. 풀이하겠습니다. A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A는 마이너스 2, B는 야 녹화 중이야. 장난하지 마. 지워. A는 마이너스 2 좌표를 써주시고 B 주소는 어디니? 0부터 1까지를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어요. 아 2분의 1이구나. 0.5 됩니다. C는요 1과 2분의 1 되는데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쓰죠. 1.5나 아니면 얘는 2분의 3이라고 씁니다. D는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두 번째 오른쪽 좌표평면을 보고 답하시오. 각자의 좌표를 구하래요. 얘는 0,6 B는 마이너스 4,2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D는 5, 마이너스 4 이렇게 E는 3, 0 이렇게 그래서 X축에 있으면 Y좌표가 0이 나오고 Y축에 있으면 X가 0이 나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F라는 점 어딨니? 물어본 거지. 마이너스 1, 3.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으면 안 되고 둘이 만나는 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반드시 쓴 거에는 F, G 대문자 써주시고 H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여기네. H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3번. 4개의 점이 있어요. 오케이. 4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고요. 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좌표평면에다가 x, y, 0 표시해 주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1. 아 그래? 그럼 요점 잡자. a.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아, 그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더 내려갈까요? 한 6쯤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C는 4, 마이너스 4. 아, 그래? 얘가 4쯤 되는데. 이렇게. D는 4, 1. 여기쯤 되겠네. D. 그래서 사각형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사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위치, 가로, 얼마지? 얘가 4.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4 빼기 마이너스 1은 5.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럼 여기에 좌표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4니까 1 마이너스 4는 5. 그러면 얘는 5. 답은 5, 5, 25. 단위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 문제에서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답에도 단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안 돼. 얘 단위를 몰라서 센티미터인지 제곱미터인지 몰라. 자, 왼쪽에 점의 위치를 수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뭐지? 좌표. 좌표. 2번 용어. 1번부터 갑니다. 얘 이름 뭘까요? X축, Y축. X축, Y축. 그 다음에 3번은 좌표축. 오케이. 좌표를 나타내는 축, 기준축. 여기 4번은 원점. 원점, 점까지 반드시 표시해줘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